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계실 때 제일 먼저 거론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거 좀 없애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덜 돼 있었을 때 아주 그 혹독한 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그 시절에 야당 탄압, 그 다음에 국회 탄압, 뭐 이런 것을 이제 숨구멍을 틔워놓고 거기서 끝까지 좀 그 민성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만들었던 것이 바로 불체포 특권인데요. 요즘 같은 그 언론의 자유가 100% 보장돼 있고 국회에서의 발언이 100% 보장돼 있는데 불체포 특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뇌물 6천만 원 받은 혐의로 민주당 중진이죠. 노웅래 지금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수요일 날 이제 표결에 붙여집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이 이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 농단이라느니 야당 탄압이라느니 뭐 이렇게 부결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노웅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말이죠. 육하원칙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무려 4번이나 됩니다. 한 번만 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4번이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박모 씨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박모 씨의 그 부인 되는 이가 와이프가 조모 씨입니다. 조 씨. 그러니까 박 씨, 조 씨, 박조 부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 되는 이 조모 씨가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도시락이라는 모임이랍니다. 그 대학 선생인데요. 도시와 촌락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그걸 도시락이라고 부른답니다. 도시, 촌락, 도시락. 여기에 노웅래 의원이 관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친분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웅래 의원한테 뭔가 청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돈이 건너갈 때 2020년 2월 25일 이 사업가 박모 씨의 그 와이프 되는 조모 씨가 국회 인근 식당에서 아마 그 이 구속영장에는 정확하게 식당 이름까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노웅래 의원에게 남편 사업에 힘을 좀 보태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2천만 원을 상자에 담아서 건넸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웅래 의원이 그날 밤 이 조모 씨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 고맙습니다. 공감의 정치로 부호답을 하겠습니다. 똑 떨어지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 2020년 2월 25일, 어디서, 국회 앞 식당에서, 무엇을, 2천만 원을, 어떻게, 상자에 담아, 누구에게, 노웅래 의원에게, 왜, 남편 사업을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냐, 두 번째. 그해 2020년 3월 14일.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20일쯤 뒤에
서울 마포구, 이 노웅래 의원 지역구가 서울 마포구입니다. 서울 마포구 지역사무실, 지역구 사무실이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이 조 씨를 또 만납니다. 그때 조 씨가 이 남편의 사업을 잘 봐달라고 그러면서 또 1,000만 원을 건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은 그날 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오늘 또 격려 방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웅래 의원이 보낸 이 감사의 메시지, 이게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노웅래 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조 씨한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두 번만 있느냐? 세 번째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참 기가 막히죠? 장소도 다양해요. 첫 번째는 식당, 두 번째는 지역구 사무실, 세 번째는 여의도에 있는 의원회관 자기 사무실에서 조 씨를 만납니다. 이 여성 조모 씨는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유, 우리 노 의원님이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이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노 의원님 충분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민원을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첫 번째 만나서 2,000만 원 전할 때는 남편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좀 살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돈을 전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이 철로를 이제 폐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 폐철로 그 구간에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것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제 일어서면서, 아이고 의원님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빼앗아 미안합니다. 약주나 한잔 하시지요. 조금 성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또 건네는 겁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마치 영화 보듯이 잘 이렇게 떠오르지요. 그러자 노웅래 의원이, 아이고 저번에도 주셨는데 뭘 또 주세요. 저번에 받은 것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뇌물수수 현장의 그 액수와 정황이 정확하게 담기는 사례도 처음 봅니다, 저는. 그 다음날 노웅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그린 뉴딜 계획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또 보좌관을 통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그런 중진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본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본다면 노웅래 의원이 자료를 좀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하세요 라는 지시를 받은 것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료 제출을 왜 요구하겠어요? 보좌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속뜻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단에서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12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는데, 이것은 또 하나 이재명 대표에게 그날 12월 28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라고
지금 소환장이 발부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지 않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소환장이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발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웅래에 대한 표결이 통과가 되면 1월 달 어느 날쯤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표결에 붙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또 다른 초미의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겁니다. 노웅래를 부결시켜 놓고 이재명까지 부결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 여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재명을 표결에서 통과시켜 놓으면 1월 달에 있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재명에 대한 표결, 체포 동의안 표결. 자, 이런 순서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웅래의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가 이재명에 대한 사전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노웅래를 이렇게 했으니 이재명도 이렇게 될 것이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 영장 청구를 보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노웅래는 자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 뭐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좀 눈여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